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의 안보수장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바로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취임한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유선 협의를 가진 것인데요. 이번 통화로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소통의 기회를 갖자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이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소통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23일 서훈 안보실장은 40분간 제29대 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취임한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과 유선 협의를 가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21일 새벽에 공식 취임한 것을 감안하면 서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의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죠. 그리고 설리번 보좌관은 서훈 안보실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훈 안보실장 역시 최근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설리번 보좌관과 서훈 안보실장의 통화가 이루어진 다음 날에는 양국의 국방장관도 전화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 24일 국방부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방수장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평가하면서 설리번 보좌관과 공통된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죠. 결국 이러한 양국 국방부 장관의 통화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핵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성장군 출신인 오스틴 장관은 미국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으로 이번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장기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타결짓겠다고 밝히는 등 한미 동맹 강화 의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양국 국방장관 간 통화는 오스틴 장관이 국회 인준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안보수장과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전화통화를 가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조만간 전화로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외교 안보 라인 사이에 잇따른 통화가 양국 정상의 통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정상 간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변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시작하며 정상 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시작으로 로페츠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회담을 갖고 주변국들과 현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이어 일본 스가 총리,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 만큼 취임 이후에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다음 달 초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계기로 정상을 비롯한 한미 간 다양한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집권 마지막 해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지부진한 북미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장에 북한을 다시 한번 끌어내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밝힌 것입니다. 결국 이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온라인 비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북핵 해법과는 다른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난 23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과 다른 핵 확산 관련 활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분명히 북한을 억제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 국민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며 이 접근법은 과거 진행되어 온 대북 정책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또한 사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현재의 대북 압박 및 미래의 외교에 대한 잠재적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다른 방향과 기조로 북한을 다루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기존 대북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죠.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이른바 양자 차원의 북미 협상에만 집중해왔던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북미 양자 협상으로 인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켜 결과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놓쳤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인식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북미 대화 기조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양국 정상이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전화통화를 하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서훈 안보실장보다 하루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게루 안보국장은 설리번 보좌관에게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역설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중국과의 영토 분쟁 국면에서 미국을 통한 간접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 간 전화회담도 가졌는데요. 이번 24일 일본 방위성은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 원칙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CVID 원칙은 2000년대 초반 조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주장해온 북핵 문제 해법으로 현재 일본은 CVID 원칙에 더해 자국이 사정거리 안에 있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또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방위성의 발표와는 달리 미국 국방부가 전한 양국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는 CVID에 관한 언급이 빠졌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기시 방위상에게 북한 유엔 결의안 실행에 관해 일본의 지속적인 지도력에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외교 안보 라인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양제 측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미국 방문을 추진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제시했던 기후변화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등과 관한 논의를 포함해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양제 측 정치국원이 방미 의사를 타진했다고 덧붙였죠. 또한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신중하게 바이든 행정부와 접촉하는 한편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온 직후 중국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23일 주미 중국 대사관이 성명을 내고 양제 측의 방미 의사를 미국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다만 중국 대사관은 중국이 미중 간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를 미국에 타진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죠. 결국 미국의 정권 교체 직후 중국이 미중 대화 가능성을 엿보는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았던 미중 갈등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미중 갈등 해결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접촉을 두고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언론들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접촉이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 아닌 실무진 간 대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죠. 이와 더불어 23일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하면서 양국 갈등은 해결 기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24일 중국 항구 15가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이 23일 오전 10시경 남중국해에 진입해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이에 중국은 장거리 폭격기 훔6K 8대를 포함해 전투기 총 13대를 대만 서남쪽 방공식별구역에 출격시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계속되는 시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무력 시위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진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최근 중국이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중국을 향한 압박을 쉽게 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정세는 더욱 주목받을